시간 한번 쏜 새 같네. 15번째 문비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어. 아, 나 지금 아낙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카스토리스랑 폴리시아의 존재가 너무 강했어. 아, 진짜 나중에 이 자매, 이 쌍둥이 나중에 만나게 해주겠지? 그치? 호여버스? 이 소란이 끝나면 네 영혼도 생사의 천층에 올려지겠지. 준비는 됐어? 당연하지. 이렇게 몇 번씩 확인할 필요는 없어. 그렇다면 왜 아직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대인기피증이 또 도진 거야? 아주 그냥 매번 서로 시비만 걸어. 그냥 좀 시끄러워서 그래.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저 멍청한 놈들을 보는 거 시간 낭비야. 참 까탈스럽다니까. 내가 보기엔 너도 저들 못지않게 건방진 것 같은데. 아낙사랑 진정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을까? 그 말엔 진심으로 동의하지. 응? 예상치 못한 반응이네. 반박을 안 하다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아? 적어도 세입자인 너보단 더 잘 안다고. 세르세스 세입자로 강등했어. 죽을 때가 돼서 그런지 말도 더 못되게 하는군. 하지만 그게 내가 널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지. 안 그래? 과찬이군. 자, 이제 실현의 순간이 다가왔어. 내 질문을 어떻게 증명할 생각이야?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지난번에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나? 엠포리오스의 역사는 윤회인 셈이다까지 얘기했잖아. 그래, 무한 루프야. 방금 그 폴리시아 카스토리스 자매가 몸소 증명했어. 그래. 불씨를 짊어진 반시는 세상 끝에서 새로운 티탄이 되지. 와, 카스토리스. 신산에서 보고 들었던 걸 기억해? 칼립소, 나이어스. 운명의 끝자락에 다다른 그 영웅들은 죽음의 쌍둥이만 남겨둔 채 하나 둘 떠나갔지. 안타깝군. 그들의 여정이 우리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너와 칼립소, 니카도르와 나이어스가 증인이 된다 해도 윤회의 가설을 위한 밑그림만 그릴 수 있을 뿐이야. 여기까지 힘들게 왔지만 애초에 가설을 증명하는 일은 기대도 안 했어. 어쨌든 과거는 이미 지났으니 우리가 옛 영웅의 계승자라는 걸 증명하려는 건 잠꼬대나 다름없었지. 쌍둥이만 남았어. 우리가 폴리시아라는 소녀와 그 언니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카스토리스가 티탄의 이기심 때문에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온 생명이라면 스틱시아를 접점으로 두 윤회를 직접 겪은 그녀는 모든 걸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될 거야. 그러네. 어떻게 보면 그러네. 카스토리스가 유일하네. 접점이. 옛날 사람이기도 했고 현재 사람이기도 해. 거기다가 티탄의 불씨까지 이어받아. 죽음의 쌍둥이가 두 세계를 뛰어넘어 저승의 바다에서 다시 만난다면 내 추측은 더 이상 헛소리가 아닐 테고 네 질문도 답을 얻게 되겠지. 엠포리오스는 무한 루프였어. 다 좋은데 그걸 어떻게 단언하지? 가설에 오류가 있어서 그 소녀가 실망하고 돌아갈지 모르잖아. 아니야, 이 쌍둥이들은 이미 만났어. 틀리면 어때? 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무모함이야. 평생 신중 떨고 담대하게 첫걸음을 내딛지도 못한다면 변화를 논할 수 없지. 역시 매드 사이언티스트. 게다가 나 아낙사고라스는 이 상식 밖의 세계를 뒤집어 놓을 운명이라고. 저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싫지 않아? 가자. 저 불쌍한 인간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줘야지. 저승의 강의 애가
음. 파이논. 마지막 변론은 그에게 맡겼군. 잔혹한 전쟁을 일으킨 황금의 후예에게 들려줍시다. 아니, 황금의 후예도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물론 그게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과연 원로원이 황금의 후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여전히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뛰어난 여자로군. 천생 정치자야. 안학사 선생님? 여기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투표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총회가 무의미해지지 않겠어? 선생님은 진심으로 세계의 운명을 이 총회에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절대 안 돼. 오크마가 그 제도 아래에서 천년간 유지되어 왔으니 그 존재의 합리성도 자연스레 증명되겠지. 그때는 검은 물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때는 정말 평화로운 시대였잖아. 하지만 네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잖아? 진짜 네가 궁금한 건 아글라이아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너에게 맡긴 게 옳냐는 것 아닌가? 파이너는 아직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나 봐. 늘 이렇게 전곡을 찌르시네요. 널 가르친 세월이 몇 년인데 다른 학생들은 4년이면 전부 졸업한다고. 파이는 아직도 졸업 못했어? 솔직히 연단에 서는 게 아니라 사형장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뭐죠?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는 없어. 역시 그런가요? 그 문제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 말이야. 아닌데 파이넌이랑도 약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많이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아글라이아가 너에게 기회를 맡긴 게 옳은 일이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건 그 여자의 문제잖아. 왜 네가 그것까지 생각해줘야 하지? 아니면 스스로를 그 여자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건가? 생각을 바꿔보라고. 내가 어떻게 세계의 운명을 결정해야 올바른 선택일까? 이거야말로 네가 진짜 고민해봐야 할 문제야. 역시 선생님 쪽집게 마냥 딱딱 정리해주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봐. 그리고 그 답은 내가 아니라 네가 내려야지. 신들에게 구원을 구걸하는 그 사람들한테나 가서 해주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안학사 선생님. 아낙사구라스라고 불러. 아니 이름에 너무 예민한데? 선생님은 어느 쪽에 투표하실 건가요? 아 이거 미리 말하면 재미없지. 너 하는 거 봐서 부디 세르세스가 당신의 사상을 지켜주기를. 세르세스 지금 머리 안에 있잖아. 안학사 머리 안에. 이거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야. 안학사님 오셨습니까? 곧 이번 총회의 마지막 연설자가 입장합니다. 결의는 그 다음 진행될 예정이죠. 카이니스님께서 특별석을 준비해 두셨는데 지금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지. 왜 아직도 시작을 안 하지? 하나도 믿을 수가 원로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숙해 주시죠. 전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오크마의 정직한 시민 엘리사이 에데스의 파이논이 이번 총회를 위해 마지막 연설을 선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귀하신 리고스님. 저 녀석 아글라이아를 위해 잡일을 서슴치 않는 놈이잖아. 파이논의 평판이 이렇게 돼 있다고? 금시를 짜는 자는 왜 마지막에 이 녀석을 올려보낸 거지? 불을 쫓는 여정이 정말 끝나려는 건가?
일개 무인이잖아? 저 녀석이 카이니스를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여기서 그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케파리시오, 그리고 오크마의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네요. 너무 잘생겼어. 그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어요. 황금의 후예와 원로원 간의 균열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도시가 맞이하게 될 내일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세계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명제를 생각하기 전에 두 눈을 비비고 케팔이 비추는 지평선 넘어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봐주십시오. 맞아. 지금 검은 물결이 제일 문제라니까. 지금 이거 내전이고 나발이고 지금 다 소용없어. 검은 기사도 있는데. 제 고향 엘리사의 에데스는 시간에 잊혀진 마을입니다. 민트처럼 청량한 바람이 불고 바다까지 이어질 만큼 넓은 밀밭이 펼쳐진 그곳에서 전 평생 가족, 친구와 함께 평화롭게 살 거라고 믿었어요. 세계와 단절된 그곳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지만 이젠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고향과 고향이 일궈낸 모든 것,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검은 물결에 잠식됐고 제가 돌아갈 집은 사라졌기 때문이죠. 전 검은 물결이 닥쳐오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아버지 히에로니무스는 자식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부러진 검을 들고 싸우셨고 제 어머니 아우다타는 괴물에게 가슴을 찔리셨죠. 덕분에 전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세상에. 아. 사냥꾼 갈바는 활시위를 당기던 두 팔로 사랑하는 어린아들 피소를 껴안은 채 함께 숨졌고 아이들의 선생님인 피시아스는 필사적으로 모든 학생을 구하려다 불타는 기둥 아래 몸이 깔리고 말았죠. 진짜 재앙이다. 재앙 그 자체야. 그녀의 딸 리비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살았을까요? 아니요. 리비아와 피소, 다른 수많은 아이들, 제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들은 전부 검은 물결에 삼켜졌고 왜곡된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아, 물결에 집어 삼켜지면 그 검은 물결에 창조물이 되는 거야? 아니, 이건 몰랐네? 아, 이거 완전 좀비랑 똑같잖아. 이제 몰리면 똑같이 좀비가 되는 거야. 그들이 존엄성 있게 죽을 수 있도록 검을 휘두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제게 중얼거렸죠. 왜 그래, 파이논? 우린 제일 친한 친구잖아. 안 그래? 아, 미치겠다. 이게 바로 검은 물결, 오크마의 눈앞에 닥쳐온 위협이에요. 카이니스님은 재앙의 새 티탄이 세상을 떠나면 오크마의 황금기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하셨죠. 그 황금기는, 아니, 애초에 황금기는 검은 물결이 없었다니까. 지금은 검은 물결이 있는데 어떻게 황금기가 다시 찾아와.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제 말에 실망하실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분쟁의 반신이 저희를 위해 많은 걸 막아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머지않아 그것이 찾아올 겁니다. 아니, 그냥 지금 당장 모두 황금의 후예들이 마이데이를 지원하러 가면 안 될까? 그러면 바로 검은 물결 끝장내고 이제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면 되는 거야. 그 검은 망토 검객, 불을 훔치는 자라는 이름은 이미 한간에 퍼졌겠죠. 그리고 지금 분쟁은 그의 천둥으로 신호를 보내 그것이 되살아났으며 신들의 불씨를 갈망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래, 황금의 후예 없으면 끝났어, 여기. 어떡할래, 카이니스. 거짓말! 그렇게 끔찍한 적이 코앞에 있었다면 오크마가 지금까지 평화로울 수 있었겠어? 아니, 마이데이가 싹 다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답답한 건방진 시민아. 맞습니다. 오크마 시민들은 평화로운 삶이 끝날이란 조짐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잘 생각해보세요. 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시민총회가 평화롭게 열릴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황금의 후예가 나서서 오크마 도시의 벽 밖에서 재앙을 막아냈기 때문이죠. 맞아. 아글라이아님은 자신의 금실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지켜냈습니다. 진짜 다시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싹 다 황금의 후예한테 절 하나 올려야 돼. 원로원은 신성이 그녀의 심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글라이아님이 모두를 버릴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존귀하신 그분들께서 왜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방관하며 오크마를 불을 쫓는 여정에서 멀어지게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사실을, 그 탐욕과 공포, 허영에 파묻힌 피 묻은 진실을 제가 끄집어내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원로원도 이제 슬슬 정신 차릴 때가 됐어. 잘한다 파이논. 오크마의 오랜 역사와 위엄이 깃든 원로원과 저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시민총회는 오늘날 벌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와우. 무엄하군. 어찌 감히 성지에서? 가만히 있어라. 맞습니다. 지금 아글라이아님께선 홀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죠. 벌레들이 대낮에 뜬 구름을 잡으며 음모를 세우는 동안 그녀는 호시탐탐 세계를 노리는 악독한 존재에 맞서기 위해 거룩한 도시의 방어막을 촘촘히 짜고 있습니다. 맞아. 안 그래도 검은 물결 막아내기에 바빠 죽겠는데 지금 지켜주는 인간들이라고는 이딴 짓을 하고 있으니 아글라이아도 극한 직업이야. 단 한 번도 오크마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 벌레들에게 물어뜯겼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 훗날 더해진 신성을 빼면 그 본심은 언제나 인간과 함께이지 않았나요? 그들은 이 총회를 인간과 신의 대립으로 몰아가기 위해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제 부탁이 기억나세요? 오크마의 시민 여러분, 두 눈을 비비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더 자세히 보시란 말입니다. 화려한 옷 아래에 감춰진 게 인간의 열정인가요? 아니면 벌레의 독샘인가요? 벌레의 독샘이요. 마음속으로 판단이 섰다면 이제 다시 그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매정하다고 생각하는 반신에게서 인간성이 빛나고 있지 않나요? 또 인간의 탈을 쓴 채 악담을 퍼붓는 자들에겐 권력의 눈이 먼 악마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답을 내렸든 들고 있는 도기 조각을 어느 쪽에 던지든 뒷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린 끝까지 엠포리오스를 수호할 거니까요. 저와 아글라이아님, 트리스비우스님께선 역시. 계속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벽이 되어 여러분이 내린 선택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테니까요. 이 약속은 저희가 죽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을 쫓는 자에게까지 전해져 이어질 겁니다. 아 진짜 말 잘한다 파이논. 연설에서 이기는 이유가 있었어.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파이논이 맞는 말만 하는데 이래도 정신 못 차리면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니. 안악사. 자랑스러운 제자를 보고 있는 안악사. 소란 속에서 오크마 각 도시 국가의 지도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도기 조각을 질 항아리에 던진다. 현재 탈란톤의 천칭 위에서 불을 쫓는 여정 지속과 불을 쫓는 여정 중단에 대한 여론은 절대 중단되면 안 돼. 같은 표수를 얻은 채 절묘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반이야? 그러면 마지막 한 장이 오 마이 갓. 리고스 투표했냐? 예상대로 불을 쫓는 여정이 중단에 가까워지는 순간이군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아낙사고라스님. 아낙스한테 달렸어? 와. 아낙사는
중단하라고 하지 않을까? 자기가 케팔이랑 영혼을 융합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굳이 이 여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마지막 1인입니다. 그 장엄한 한 표가 이 교착 상태를 깨트릴 테니 신중히 생각하시죠. 마음은 진작 먹었습니다. 중단할 건가 봐. 잘 됐군요. 부디 이 상식 밖의 세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상식 밖의 세계? 아, 리고스도 뭐가 있어. 뭐 생긴 거부터가 벌써 페나폰이 보스전의 보스 모양이야. 어느 쪽에 투표했어? 결과는 이미 결정됐어. 저희가 함께 그렸던 미래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랑 같이 그린 미래 따위는 없다. 저리 꺼져. 잘했군, 파이논. 조금 전 그런 상황에선 격렬한 언사로 감정을 자극하는 게 묘수인 법이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낙사고라스는 깨달음의 나무정원 7편인과 모든 학자를 대표해 장엄한 한 표를 행사하려 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냐?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 금시를 짜는 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너에게 질문 하나 하지. 정말 파이논이 말한 대로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번 총회의 장엄한 결의를 지킬 건가? 와우. 진짜 중단하려나 보다. 공정성을 위해 네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겠어. 좋아. 진솔한 대답 고맙군. 안악사 제발. 저 녀석 뭐 하는 거지? 중요한 일이니 잠시 시간을 좀 줘. 지금 케팔이랑 융합하고 있는 거 아니지? 꼴깍 떨고 있네. 네 장단에 맞추느라 시간까지 낭비해야 해?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안악사님, 잊지 마시지요. 첫째, 절 안악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둘째, 제 말을 끊지 마시죠. 침묵은 금인법. 안악사 하나에 모든 이목이 집중됐어. 투표해! 뭘 꿈을 대는 거야? 안악사도 솔직히 지금 마음속으로 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마지막 한 장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투표 안 하고 항아리 집어 던지는 거 아니지? 갑자기 궁금해지는군. 세상의 모든 역경이 너에게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일까? 안악사라면 가능할 것 같아. 몸과 영혼이 나뉘었으니 그렇게 써야 하지 않겠어? 나의 선생님 세르세스이자 칼립소,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가죠. 와. 그래도 세르세스는 존경을 하나 보네. 저승으로 가서 그녀가 네 질문과 내 선택을 어떤 식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낼지 확인해 보자고. 물소리만 따라가면 돼. 또 왔어.
당신은 잘했구나. 내가 그랬지. 넌 할 수 있을 거라고. 엠페더 클래스. 선생님. 정말 기묘한 만남이구나. 베넬라티오 학파가 신을 모독한 자를 길러내다니. 마치 새끼 당나귀가 젖을 다 빨아먹은 후 어미를 발로 찬 느낌이군.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 이 선생님이 아낙사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아닐까. 진리를 더 좋아하지. 그러니 내가 비난을 견뎌온 일에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 그 자범들 때문에 발이 묶여서는 안 되지. 베네락티오 학파의 현인으로서 사람들은 널 인정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낙사고라스의 친구이자 스승으로선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군. 가서 해봐. 진리는 이미 네 손에 있으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강철의 연금술사? 명심하겠습니다. 자, 어서 가봐. 머지않아 네 외로운 탐구의 길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테니 그 끝에 다다르는 순간 부디 우리가 진리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약속할게요, 선생님. 부디 세르세스가 당신의 사상을 지켜주기를. 부디 세르세스가 당신의 사상을 지켜주기를.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제 외로운 탐구의 길이 새롭게 시작될 테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진리 앞에서 다시 뵙길 바랄게요, 선생님. 선생님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낙사라는 제자를 길러내고 아낙사한테 존경심을 얻었어. 뭘 기다리는 거야? 어서 투표해! 에이, 거참 좀 가만히 있어봐요 좀. 조용! 다들 조용히 하시죠. 잘 봐, 세르세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중심에서 증명의 마지막 단계를 써내려 갈 테니 진리는 바로 이 앞에 있어. 곧 문이 열릴 것 같은데. 선생님, 원하시던 증명을 제가 이뤄냈어요. 만났어. 고맙군, 카스토리스. 답은 간단합니다. 난 의심의 여지 없이 불을 쫓는 여정을 택하겠어요. 세상의 진리 내가 밝혀냈도다. 아니 도토레랑 똑같아. 균형이 깨지면서 결과가 명확해졌군요. 케팔과 탈란토니시여, 전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리고스, 멈추세요. 리고스 진행해. 아줌마는 빠져. 아낙사, 무슨 짓을 한 건가? 단단히 미쳤군. 오히려 아낙사의 이 결정이 모두를 살린 걸지도 몰라. 그리고 솔직히 아낙사는 그딴 거 신경 안 쓸걸? 자네에게 맞는 형벌을 준비해두겠네. 그 똑똑한 머리로 배반의 대가가 뭔지 잘 기억해두라고. 아낙사는 오로지 자신의 추측이 맞았는지 그것만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잊으셨습니까? 그건 제 귀중한 재능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감히 매드 사이언티스트를 건드려? 고작 그들이 그 머저리 같은 불을 쫓는 여정을 마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었나? 그 머저리 같은 여정이 카이니스 너도 살릴 거다. 연기요? 틀렸습니다. 의심 많은 성격이긴 하지만 전 솔직하기로도 유명하죠. 아낙사가 좀 사람 짜증나게 하는 말은 정말 많이 하지만 지금까지 거짓말은 안 했어. 오해하셨습니다, 카이니스님. 절 너무 모르시는군요.
전 애초에 당신들의 가련한 정치 노름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소속이든 입장이든 전부 우스갯소리일 뿐이죠. 제 선택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제 선택은 오로지 제 연구일 뿐입니다. 오직 저 자신 유일하고 확실한 진리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카이니스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신을 견지하고 의회의 결과를 존중해 주셔야 해요. 오크마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민총회는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이 도시국가의 앞날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결의는 영웅 기념벽에 붙여두도록 하죠. 대자로 붙여놔. 대자로. 카이니스가 더 이상 찍소리 못하게. 리고스! 리고스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야. 아직 불만인 분이 계신 것 같군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 총회에 한 획을 더 그어드리죠. 괜찮겠습니까, 리고스님? 재밌겠군요. 원로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숙해 주십시오. 깨달음의 나무정원 아낙사고라스께서 시민총회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자리에 남아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저 사람이 왜 결과가 이럴 줄이야. 불을 쫓는 여정이 계속된다니. 여러분, 조금 전 여러분은 직접 엠포리어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불을 쫓는 여정의 지지자로서 저 또한 여러분의 선택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여전히 이 결과에 깊은 의문을 품고 있으므로 이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할까? 지금부터 내가 캐팔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 황금의 후예가 말한 대로 재창기의 끝에 재앙과 관계 없는 아름다운 신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케팔에게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짜 여기서 내가 캐팔이 되겠다 말할 것 같은데? 진심이야? 뭐라는 거야 저게? 왜 아무도 손을 들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지목해야 하나요? 좋습니다. 거기 괜히 생각하는 척하는 분이 대답해 보시죠. 여기 모두 앞에서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못하지. 못하신다고요? 그럼 넘어가죠. 거기 얼빠진 얼굴을 하고 계신 분. 네, 당신이요. 티탄에게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쓸모없다. 그럼 거기 콧대 높은 분이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잘났다면 불을 쫓는 여정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이제씨 누굴 보고? 다들 할 말은 없어. 다들 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그래, 파이논. 네가 강하게 주장했으니 너에게 묻겠다. 그 말에 얼마나 자신이 있지? 파이는 그냥 무조건 자신 있다고 대답해. 아낙사 선생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자신 있다고 말해. 수습은 호요버스가 해줄 거야. 계속 공연하게 둬. 보셨나요? 하이논과 아글라이아도 자신이 없나 봅니다. 더 황당한 건 저 말고 누구도 그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총회는 무지함 속에서 경솔하게 이 결의를 통과시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게 반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마지막 수업. 히메코.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깨달음의 나무 정원 아낙사고라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쫑긋? 불을 쫓는 여정의 약속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언 속 케팔의 반신 엘리사이에데스의 파이논이 완전 무결한 기억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신세계를 재건할 테니 말이죠. 파이논이 미래의 캐팔이라고 아주 그냥 단정을 지어놨네. 그러면 그 검은 기사, 그 카오스라고 부른 게 진짜 검은 기사가 맞나 보네. 그 파이논 전 세대의 캐팔인 거지. 그게 무슨...
맞아요. 불씨를 짊어진 티탄은 과거의 황금의 후예고, 똑같은 불씨를 짊어진 황금의 후예가 바로 미래의 티탄이에요. 무한 루프야. 이 황금 후예들의 운명은 무한 루프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혼은 부세의 신의 기적 아래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장담컨대 케팔의 가오아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새로운 세계로 향하게 될 테죠. 케팔의 가호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새로운 세계로 향하게 될 테조라고 하는데, 그럼 이 뜻은 케팔의 가호가 없으면 이 모든 게 끝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아큘라가 사람들을 못 떠나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천 외의 지식에 관해서도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혹시라도 사람들이 떠날까봐. 말도 안 돼. 모독입니다. 그래, 뭐 이 사람들은 아낙사의 모든 걸 지켜본 거 아니니까 지금 나처럼 이해하기가 힘들지. 뭐라고? 내세에서도 우리가 너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건가?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많이 꿇었을걸? 도대체 몇 번이나 무한 루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금 깨달았을 뿐이지 다음 생이면 또 기억 못할 거 아니야. 이 닥쳐! 이 불경스러운 놈! 어디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대체 무슨 근거로? 카이니스, 넌 그냥 황금의 후예감이 아니야. 제 말을 끊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그래도 물어보셨으니 대답해드리죠. 전 케팔의 성체에 대한 실험에서 근거를 얻었습니다. 와, 아주 그냥 당당하게 실험이라고 얘기하네. 맞습니다, 여러분. 전 카이니스와 원로원의 묵인하에 연금술로 제 영혼과 신을 융합했고, 이로써 재창기에 관한 모든 걸 밝혀냈습니다. 아낙사 자폭하는 거야 뭐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아니 진짜 거짓말을 너무 안 해. 저건 엄청난 모독이잖아. 비열하고 수치스럽게도 신을 모독한 자인 저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죠. 대배우가 맞다. 하지만 절 감싸주고 방임하며 신을 모독할 수 있도록 도운 원로원에도 저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나만 당할 수 없지 이거야? 이럴 수가! 카이니스마저 오크마를 배반했다니! 원로 엄마죠. 세상에 어디까지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카이니스는 더 이상 오크마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전 죄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의 죄상은 원로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전 죄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전부 다 압니다. 그의 죄상은 원로원과 모든 관계가 있어요. 리고스, 고귀한 신뢰의 관중으로서 원로원에 대한 모독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건가요? 근데 원로원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정말 죄가 있다면 당당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카이니스님, 원로원의 위신은 하룻밤 사이에 세워진 것이 아니니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카이니스, 너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겠지. 시민을 우롱한 자는 대가를 치르고 맹세를 저버린 자는 필히 형벌에 처해질 테죠. 저희는 이 아름다운 도시와 그 시민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리고스! 리고스는 애초에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니까. 아니 뭐 카이니스는 뭐 리고스를 자기 부하 마냥 부리고 있어. 금실을 짜는 자 아글라이아님, 탈란톤의 공정과 케팔의 정의에 따라 판결을 주재해 주시죠. 오크마의 법전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선 반신인 당신만이 판결을 주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닌가? 리고스가 은근슬쩍 아글라이아스를 밀어주는 건가? 정말 영광이네요. 개판이 시험. 모독이라니. 원로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숙해 주세요.
깨달음의 나무 정원 아낙사고라스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다들 아셨겠죠? 이제 오크마 법전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심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오크마 원로 카이니스와 신뢰 관중 리고스는 직무를 유기하고 사리 사욕을 위해 법을 어겨 신의 성취를 심히 모독하게 한 것으로 고발되었습니다. 리고스도 포함이야? 이에 탈란톤과 케팔의 이름으로 오크마는 7번째 이행시 이내에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게 하고 조사 결과를 밝혀 심도 깊은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아글라이아가 이겼네. 그래, 역시 NPC다운 최후야. 다음은 깨달음의 나무 정원의 아낙사고라스입니다. 그는 스스로 케팔을 모독했다고 자백했죠. 탈란톤과 케팔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전 수형자는 만장일치의 환호로 감형과 사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낙사 이미 죽어 있잖아. 사형! 아, 어떡하냐, 이게 도토레를 닮아가는 거냐, 아니면 도토레가 아낙사를 닮은 거냐. 선생님, 광기의 아낙사. 아낙사 표정 봐. 전혀 개의치 않아. 이제 어쩌실 겁니까? 금실을 짜는 자. 주저하지 마, 아글라이아. 이건 너답지 않다고. 왠지 이것도 아낙사의 계획이야. 이 사형으로 죽는 것도 왠지 계획의 일부인 것 같아. 그럼 만장일치의 환호에 따라 탈란토니시여, 그에게 죽음의 운명을 내려주소서. 진짜? 아니, 나 아낙사 뽑아야 되는데? 아니, 풀불이 뽑히기 전에 죽는 것도 있어? 내 머리. 꽃바다. 와, 꽃바다. 여긴 어디지? 카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할게요. 인간 세상에서의 제 이름은 카스토리스. 지금은 죽음의 반신이자 타나토스의 삶의 측면이죠. 서풍의 끝자락, 제 저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트리앤 트리비 트리논이 항상 말하던 서풍의 끝자락이 여기야. 정말 아름다운 저승이네. 엄마, 나 드디어 촬영 끝났어. 엄마는 마망? 카프카? 여전히 활기가 넘치시네요. 그거 아세요? 이 꽃바다에 있는 모든 꽃은 타나토스가 직접 심은 거예요. 그들은 원래 생과사가 없었지만 저승의 강이 가져온 첫 번째 빛 속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무수한 영혼의 번영과 성장을 담고 있어요. 무수한 영혼의 번영과 성장. 저승이 끝이 아니라는 걸 뜻하는 것 같아. 죽음의 주인인 저는 그 영혼들이 이 아름다운 곳에서 싹 틔우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정성껏 살펴야 하죠. 그러면 카스토리스는 드래곤이 본체네. 인간 세상에 삶과 죽음의 질서가 있듯 이 꽃들도 성장이 끝나면 시들고 떨어져 흙이 되고 안개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는
소리 없이 비가 되어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죠. 세계가 끝날 때까지 같은 영혼이 계속 다른 모습으로 윤회하는 거예요. 운명의 무한 루프. 다만 안타깝게도 엠포리어스는 다음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죠. 검은 물결 때문이지? 이제 죽음은 제 손가락 끝 잔물결에 불과해요. 이 세상의 망령을 이곳으로 인도했지만 전 명부의 문을 열어 당신을 산자의 세계로 돌려보내야 하죠. 근데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럼 카스토리스가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대신 죽음의 불씨를 가지고 가서 불을 쫓는 여정을 끝내주세요. 지금까지의 저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넌 안 돌아가? 맞아. 대가가 뭔데? 걱정 마세요. 죽음을 거절하는 건 본디 타나토스의 신권이에요. 당신의 영혼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 부활이 아닌 죽어가는 사람을 현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럼 넌 안 돌아가? 아, 그러면 나는 영혼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카스토리스가 딱히 대가를 치러야 될 필요는 없네. 네, 다른 반신들처럼 저도 이곳에 남아서 제 운명을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 마이데이도 그렇고 카스토리스도 그렇고 진짜 5만 가지 정이 다 들었을 때 왜 이렇게 자꾸 떼어놓냐고. 다만 길 잃은 자를 인간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음의 속삭임은 달콤하고 고요하니 의지가 부족하면 명보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폴리시아가 맨 처음에 카스토리스한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소리가 이거였나 보다. 이건 특수한 사례랍니다. 전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카스토리스 인간성도 잃지 않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저 착한 우리 카스토리스. 이 생을 위해 제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숨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야, 카스토리스 진짜 최선을 다할게. 내가 진짜 여유만 되면 너 이돌 간다, 이돌. 여기야, 여기!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 앞으로 가. 열차는 너와 함께일 거야. 살짝 뒤돌아. 널 믿네. 살짝 뒤를 도. 그래, 아무것도 없구나. 그 37이랑 다낭 처음 만났을 때잖아. 다낭이 인공호흡한다 그럴 때 내가 깼잖아. 보니까 나 지금 파멸이네, 운명의 길이. 잘 들어. 앞으로 가. 어, 언젠간 우리의 길이 맞닿게 될 거야. 고통받지 말아요. 잊지 말래. 가슴을 활짝 펴고 우리와 함께 내일로 가보자고. 세상에서 안아주세요. 잊지 말아요. 폴리시아 목소리 계속 들려. 맞아요. 해가 뜨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아글라이아. 앞으로 가. 네 용기를 보여줘. 마이데이. 내 최애 상남자 캐릭터. 파트너, 저와 함께 영웅이 되어보시죠. 하이논, 너는 끝에 영웅이 될지, 검은 기사가 될지. 거의 다 왔어. 처음에는 이 일러 보고 카스토리스가 날 저승으로 인도하는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드디어
카스토리스가 날 살리려는 거였네. 죽는 게 아니라 카스토리스. 죽는 게 아니라 날 살리려는 거였어. 나도 고마워, 카스토리스. 정말 이렇게 떠나야 되나? 우리 카스토리스 혼자 남겨두고? 그래도 이제 끝까지 왔잖아. 어쩌면 마지막으로 꽃바다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오, 세상에! 소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봐,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봐,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봐,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봐,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봐. 나 아까 뒤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두려워하지 마. 이 길의 끝에선 언제나 한 줄기 붉은 빛이 보일 테니까. 그 붉은 빛 도대체 뭐야? 그리고 아케론 아니야? 왜 물음표야? 그 빛이 널 출구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희는 분명 햇빛 아래서 제외하게 될 테지. 아니, 아케론은 이미 나의 이런 미래를 봤던 거야? 그 무한한, 이렇게 수많은 평행 세계 중에서? 아케론, 나 두고 어디 가? 아케론의 저승이 더 강할까? 아니면 타나토스의 저승이 더 강할까? 빅매치. 이건 내가 그동안 이 했었던 그림자와 목소리는 대체 뭐지? 시련들. 이 모든 게 네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지. 미미! 네 영혼과 기억, 지나왔던 세월, 그가 너에게 알려준 집으로 가는 길. 미미가 갑자기 인간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가오면서 이 모든 건 나의 시련이었어. 개척자. 그러니 계속 앞으로 가.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그녀의 희생, 그리고 너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저버리지 마. 그녀의 희생이라 그러는데 그녀의 희생은 누구지? 이 몸에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미미가 보여. 아니 뭐야, 미미는 이제 시간을 관장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타나토스에서도 이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정체가 뭐니 넌? 안녕 저승, 나 왔어. 인간 세상. 아, 이거 진짜 로마 신화네. 기척을 계속하자. 당연히 계속해야지. 빠져나왔어. 나 살았어. 내가 돌아왔어. 다낭, 나 살았어. 어디 있어? 드디어 해내실 줄 알았어요. 아, 이거는 카스토리스가 그 꽃밭에서 나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는 그 그림이었구나. 당신의 영혼은 아직 멀쩡해요. 어떤 흡입력이 이 영혼을 유지하려는 것 같네요. 스텔라론이 유지하고 있는 건가 보네. 모로닉스의 마지막 축복일까요? 아니면 당신만의 기적일까요? 카프카는 이 모든 걸 내려다보고 내 몸 안에 스텔라론을 심어놓은 걸까?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어렴풋이 익숙한 느낌이 밀려오는데 말로 표현하긴 힘드네요. 익숙한 느낌? 카스토리스한테 스텔라론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천 외의 존재잖아. 어쩌면 운명이 다시 한번 원하던 바를 이뤄낸 걸지도, 또 어쩌면 당신이 알고 계신 그 천의 세계의 법칙이 우리의
엠포리우스 스토리 아직 많이 남았어. 반신이 된 느낌은 참 묘하네요. 마치 제 영혼 깊은 곳에 저승의 강이 흐르고 숨을 쉴 때마다 세상을 윤택하게 적셔줄 보슬비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카스토리스도 폴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홀로 타나토스에 있는 거야? 아 그거 너무 외롭잖아. 그 예언 기억하세요? 꽃바다의 끝자락에서 산자의 영혼은 그대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서로 포옹한 후에는 영원한 이별이 오리다. 제가 온 힘을 다해 이 예언의 또 다른 해석을 써보겠다고 약속했었죠. 이제 저는 반신이 되었으니 운명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아 드디어 저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운명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어요. 가혹해. 그토록 바랐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던 영혼이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새로운 세계에서 피어나는 모든 생명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순간의 의미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손길과 포옹은 더 이상 차디찬 약탈이 아니라 뜨거운 체온을 지닌 채 대지에 사랑을 퍼뜨려야 한답니다. 그래서 카스토리스가 선택받은 거 아닐까? 결국은 언제까지라도 마음씨가 너무 고우니까 타나토스가 카스토리스를 선택한 거지. 근데 나 카스토리스 없이 미안해. 혼자 어떻게 가? 너무 추워요. 카스토리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신의 체온을 빌릴 수 있을까요? 안아줘.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가야 할 곳은 사람들이 말하는 슬픔의 땅이에요. 하지만 전 이 심장박동 그리고 포옹의 온기를 통해 저승을 따뜻한 안식처로 만들 거예요. 저승으로 간 거야? 이 찰나의 포옹은 제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랍니다. 잘 가세요. 부디 신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우린 꼭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조금 전 그 성대하고도 황당한 공연이 네 평생의 소원이었나? 내가 진리를 위해 모든 걸 버린 건 오늘 이 순간과 맞바꾸기 위해서였지. 역시 넌 내 예상대로 권력의 맞설 틈을 놓치지 않더군. 마치 부패의 눈먼 파리처럼 말이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서로를 너무 꿰뚫고 있어. 너무 잘 알아 서로를.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 말이야. 파이논에 대한 내 계획을 넌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이거 모를 리가 없지 않나? 그냥 옛날부터 파이논 보면 그냥 항상 구세주라 그랬잖아. 내가 한쪽 눈은 잃었지만 그 누구보다 시야는 넓어. 인간성이 바닥난 넌 산송장인 나랑 다를 게 없군. 안악사 진짜 하루라도 아글라이아한테 시비 걸지 않으면 뭔가 편하질 않나 봐. 그래. 천년간 불타오른 덕분에 난 이미 재가 된 지 오래야. 최후의 적 아킬라에게 필적할 만한 불길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지. 아퀼라가 적이었어? 아니 근데 히아킨이 아퀼라의 불씨를 이어받는 거 아니었어?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 기회인 듯하니 서로 응어리 좀 푸는 게. 아니 안악사 나 뽑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죽인다고 진짜로? 네 불씨와 공명할 수 있게 해줘, 아글라야. 그래.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희박한 영혼으로?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네가 못다한 일을 이루기 위해 죽은 몸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처럼 내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 아글라이아도 정말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팎으로 나라는 난리가 나 있지. 근데 자기는 하도 오래 살아서 주위 사람들은 변해가는데 자기는 혼자지. 파이논이 예언 속 수장이 되기 전까지 난 어떻게든 불을 쫓는 여정을 유지하며 사람들을 이끌어야 해. 빈 껍데기만 남아 몇 걸음 못 간다 해도 말이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잃었을 줄은. 정말 아이러니하군. 진작 이런 대화를 나눴다면 서로 오해하는 일도 적었을 텐데. 역시 사람은 대화가 필요해. 하지만 우리 사이의 모든 이념 차이를 제쳐두더라도 너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파이논에 관해서지. 그래, 파이노는 타고난 영웅이야. 통찰력도 널 능가하지. 단언컨대 그는 너보다 뛰어난 수장이자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유일한 사람이야. 파이논이 뭐 엠포리오스의 주인공이지. PB부터 파이논의 복근부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레스티아의 저주를 받았지. 하지만 그 화려하고도 끔찍한 미학이 너희의 재창기에 걸림돌이 될 일은 없을 거야. 네스티아의 저주? 우리가 각자의 운명의 끝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다니 정말 축하할 일이네. 아니 그런 얘기가 언제 있었어? 나 지금 처음 듣는데? 파이논이 네스티아의 저주를 받았다고? 반응을 보니 조금 전에 한 말을 주워 담고 싶고. 아글라이아님, 저희 왔습니다. 파이논, 너는 네 자신이 저주받은 걸 아니? 죽음 속에서 되살아난 영웅을 환영해 주세요. 빠빠라밥. 우리가 평가하는 걸 못 들었어야 할 텐데. 다 들었어. 저 애를 평가하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 사람은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법이지. 죽음의 불씨. 그럼 안악사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한 100살 넘었나? 이렇게 성공하고 돌아와줘서 정말 기뻐요. 그런데 함께 떠났던 카스토리스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카스토리스는 타나토스를 향했어. 보아하니 날 위한 증명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사명까지 완수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카스토리스는 그냥 끝까지 자신만을 희생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깨닫고 시연을 마쳤어요. 그녀는 늘 저희 곁에 있을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숙명을 바꾸지 못했지만 자신의 서사시에 마지막 가군을 더했군요. 마이데이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할 거야. 선생님, 우리를 위해 신탁을 읊어줘. 당신도 저희를 위해 그 뜨거운 불씨를 받쳐주세요. 당신은 그 애가 지상에 있던 1000년간 유일하게 붙잡아뒀던 생명이에요. 당신보다 이 고귀한 직책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의식을 시작하죠. 카스토리스한테 나라는 존재는 정말 의미가 컸을 것 같아. 자기가 조금만 다가가도 다 죽는데 나만큼은 응? 다가가도 죽지도 않지. 그 마지막에는 카스토리스가 날 살릴 수 있었잖아. 이미 돌아오셨거나 여전히 먼 곳을 보고 계신 신들이시여, 보시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낸 영혼을 데려왔습니다. 어둠의 손 타나토스. 그는 옛 이름을 기억해냈어요. 그는
다주로부터 와 당신들의 행렬에 합류해 꽃향기 나는 거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티탄과 손을 잡은 자는 망자에서 인간 세상으로 올라와 부활한 여행자입니다. 세월을 헤아린 그녀는 밤이며 그 정직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장엄한 12티탄이 세계의 기둥을 바치고 저희는 세계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신성을 바라오니 육신에 황금의 피를 붓고 메마를 때까지 신탁을 위해 다할 수 있게 하소서. 이거 어떻게 들으면 신탁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는 소린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와 천우의 개척자 우리와 함께 불씨를 바치고 그를 위해 하늘의 별을 새기자. 카스토리스를 위해서 불씨를 바친다. 안녕, 카스토리스. 어디 별자리가 생성되나 보다. 그래. 죽음의 별자리. 정확히 따지자면 죽음과 생명이야. 카스토리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타나토스에서 죽긴 하지만 또 다시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죽음과 생명 그 자체지. 저길 보세요. 저건 카스토리스. 그래, 원래 타나토스니까. 카스토리스가 원래는 타나토스니까. 니카도르였을 때 나이어스가 모습을 비춰준 것처럼 타나토스의 모양으로는 이제 카스토리스가 나온 거지. 카스토리스? 아니, 저건 신성의 메아리일 뿐이야. 시련을 위해 온 건가? 옛날의 카스토리스의 전생이라고 해야 되나? 안아줘요. 에? 뭐라고요? 뭐야? 아니 나 못 알아들었어. 뭐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게든. 저건 티탄의 언어야. 누가 해석 좀. 카스토리스. 아니, 티탄이라고 해야겠지. 그가 말하길. 차디찬 죽음의 그늘은 제가 비추고 있답니다. 가시죠. 이 앞에는 빛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타나토스가 오히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가다니 이제 내 차례겠군. 아니 진짜 아낙스 어떻게 되는 거야? 말리진 않을게. 선생님. 표정이 왜 그러지? 너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아니 아낙사도 뭐 타나토스로 가는 거야?
자, 오크마의 신성한 율법에 모욕이 되지 않고 내가 신세계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서 처형해. 세상에. 선생님은 늘 이런 식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티탄이 된 후에는 전생의 기억을 전부 잊게 될 텐데 그럼 신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의미가 왜 없어? 자신이 누군지 잊는다 해도 난 여전히 똑똑할 거야. 역시 안악사. 그럼 전생의 기억을 되찾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 게다가 너도 있잖아? 아직도 선생님이 총회에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사실이라 해도 기억에 따라 다시 만든 물건은 원래 물건과 같을 수 없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해. 그럼 대답해주지. 네가 틀렸어. 우리가 무엇이냐고? 황금의 후예는 미래의 티탄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 답은 우리에게만 해당돼. 그럼 평범한 사람은 어떨까? 그들에게 우리는 또 무엇이지? 세계의 본질인 영혼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씨앗과 같아. 거기에는 세계 그 자체에 대한 누군가의 기억이 일부 담겨있지. 그리고 우리는 그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난 그 나무야. 아유, 말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는 미세한 씨앗과 같아. 거기에는 세계 그 자체에 대한 누군가의 기억이 일부 담겨있지. 그 씨앗에서 자라는 게 우리라고? 그게 지식의 씨앗에 담긴 뜻인가요? 그래. 우리의 몸이 생겨날 때 세계는 새롭게 확장되지. 이로써 우리의 씨앗은 누군가의 기억에 뿌려지고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럼 뭐지? 다른 사람들이 날 기억하는 한 내 기억이 없어져도 나는 여전히 나야, 이건가? 씨앗이 환경의 영향을 받듯 우리의 모습도 수많은 기억 속에서 달라지겠지. 하지만 우리에게 담긴 그 부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세계는 본래 그러니까.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네. 디테일은 조금 달라져도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야. 우리의 존재를 없애려면 세계 자체를 파멸시켜야 해. 하지만 누군가는 완전 무결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겠지. 그게 바로 너야, 게팔의 아들. 그게 부세의 티탄에 담긴 뜻이기도 하지. 그러니 이 세계의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가. 소중한 사람과 금실을 짜는 자를 실망시키지 말고. 오, 안악사. 웬일로 아글라이아를 챙겨줘? 내 이론을 욕되게 하지도 마. 역시. 선생님, 모든 사람이 신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맹세할게요. 좋아. 여기까지 하지. 다들 내세에서 다시 만나자고. 아니, 안악사 진짜 이러고 끝? 잘가, 대배우. 부디 세르세스가 당신의 사상을 지켜주기를. 같은 방식으로 경의를 표한다. 부디 세르세스가 당신의 사상을 지켜주기를. 이제 만족스럽나? 존귀한 티탄? 물론이지. 깨달음의 나무 정원 누스페르마타 악파의 아낙사고라스가 이성의 실현을 통과했으니 말이야. 그래서 너에게 잠언을 내려줄까 해. 와, 지금까지 이 모든 게 세르세스의 실현? 그대는 순수의 정점을 초월해 괴롭고 썩어빠진 어둠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항상 다들 예언이 왜 이렇게 살벌해? 희망이 없어. 이게 신탁이라는 건가? 그저 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업적을 되풀이한 것 같은데. 역시 안악사 풀 죽지 않아. 세르세스, 세르세스. 너도 별 볼 일 없군 그래. 아, 이미 순수의 정점을 초월했으면서 날 위해 여지를 남겨둔 거야? 그래.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 알아? 알아. 말해볼래? 질문이 뭔데? 어쩌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네가 당당하게 그랬잖아. 우리는 세계와 함께 타인의 기억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그렇다면 첫 지식의 씨앗은 누구의 기억 속에서 싹을 틔울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그런데 우리 둘 다 그게 궁금하다면 등 뒤에 있는 인간들이 우리 대신 그 진실을 파헤치도록 두자고. 기쁘지 않나, 세르세스? 네 영혼으로 신세계에 의심의 씨앗을 뿌릴 거야! 와. 이것으로 프로젝트 종료. 이만 줄이지. 안학사. 끝까지 매드 사이언티스트. 다행히 아직 살아있네요. 아직 살아 있어야지. 아유 진짜 무서운 말을 하해. 열차가 처음 마치 세븐스 씨를 구했을 때도 이런 모습이었나요? 이거보다 좀 더 얼었지. 비슷했어요. 다만 그땐 열차에 마치 세븐스의 상태를 진단해줄 기억하는 자가 없었죠. 그런데도 자연스레 깨어났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번에도 희망이 있을지 몰라요. 미미가 37일 수도 있어. 나랑 다낭 둘만 엠프리오스로 가니까 너무 질투가 나서 미미로 변신한 걸지도 몰라. 미미로 유체 이탈을 한 걸지도 몰라. 유체 이탈한 모습이 미미지. 얼음 속에서 깨어났을 때 마치 세븐스는 기억을 전부 잃은 상태였어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게 둘 수는 없죠. 블랙스완 씨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증거가 부족하지만 제가 볼 땐 마치 세븐스 씨의 기억이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마치 세브스가 어머니라는 가설이 좀 맞지 않나? 그때 오로닉스가 어머니의 기억 일부가 지워졌다 그랬는데 블랙스완이 지금 산치리의 기억이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 같다 그랬잖아. 납치됐다고요? 히메코 씨, 누군가 기억하는 능력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전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박허공의 기억력이 1초밖에 안 돼서 보는 순간 잊어버리는 물고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겠지 그러면. 안타깝지만 단기 기억과 기억 불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기억하는 능력을 잃은 개체는 텅 비게 되죠. 그러면 움직이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얼어가고 있는 거야? 텅 비다뇨? 우주의 모든 건 기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건 기억의 정원의 신조이자 이 운명의 길이 존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랍니다. 과거는 기억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미래도 기억물질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실제하지 않는 추상적인 표현일 뿐이죠. 그렇기에 한 사람이 운명의 길 영향으로 기억하는 능력을 잃게 되면 그의 실체 역시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얼음 결정이 바로 그 특징 중 하나예요. 근데 그럼 분명 이 능력을 다시 수복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예전에 372가 어렸을 때 그럼 분명 그때도 기억하는 능력을 잃게 됐었을 텐데 열차에 올라타서 녹아서 다시 372로 활동하고 있잖아. 그럼 이번에도 방법이 있다는 소리잖아? 지금까지 깊이 파고들지 않은 게 있어요. 블랙스완 씨. 당신은 저희를 엠포리어스로 이끌면서도 진짜 목적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죠. 맞아. 기억 수집. 그건 그다지 설득력이 없고요. 기억 수집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비밀스러운 엠포리오스라는 장소를 소개해준다? 히메코 씨는
절 의심하시는 건가요? 블랙스완, 넌 출시될 때부터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 제 추측을 말씀드린 것뿐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답니다. 그래도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 결백을 증명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물론 얘기해드려야죠. 진짜 목적은 엠포리오스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기억의 정원 일원에게 그건 완벽한 예시거든요. 뭔 예시? 완벽한 예시요? 기억의 정원의 거울에만 비치는 세계는 기억하는 자가 그 소장품의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나 다름없죠. 그 기억의 길을 걷는 자들이 엠포리오스의 비밀을 먼저 파악한다면 엠포리오스가 그러면 후리의 소장품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후리랑 기억의 정원 사람들 빼고 엠포리오스를 아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야? 그들은 야심을 드러내며 더 많은 세계를 이런 식으로 개조하려 할 거예요. 열차가 이 천체로 오도록 설득한 게 비밀을 파헤치고 그들의 음모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라고요? 지금까지 전 여러분이 기억의 정원 내부 분쟁에 휘말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침묵해왔어요. 기억의 정원도 내전이야? 하지만 세계를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 그 극단주의자들은 평범한 운명의 길을 걷는 자들과 다르겠죠. 혹시 사도의 힘을 가졌나요? 좀 더 대담하게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에요. 그들은 일찍부터 후리와 긴밀한 사이였죠. 누구지? 마치 세무스를 붙잡고 있는 게 그들일까요? 확신하긴 어렵지만 그럴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설마 그 공작의 아이들? 마츠 세븐스 씨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제가 제안한 거래는 공평해요. 엠포리오스는 훌륭한 목적지이니 조사하다 보면 뜻밖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히메코 씨, 지금으로선 협력을 이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랍니다. 뭔데? 무슨 일이죠? 조금 전에 했던 말 중 일부는 취소할게요. 히메코 씨, 제가 제안한 거래가 여러분을 예측 불허한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히메코 언니, 나 죽다 살아나긴 했어. 진짜 죽다 살아났어. 상황이 변했다는 건가요? 조금 전 후리의 시선이 엠포리오스를 스쳤어요. 후리가 날 봤을 때? 아, 전 버전이네. 그럼 지금 이 시간대는 전 버전이네. 이건 꽤 재밌네. 고작 기억 도둑의 머릿속에 이렇게 많은 게 담겨있을 줄이야. 와, 난 더 헤르타 왜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럼 헤르타도 이제 엠포리오스 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겠네. 더 흥미로운 건 그 잠재의식에도 엠포리어스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지.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네요. 원래 저러신가요? 몇 마디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뭘 그렇게 속닥거려? 다 들릴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실례했습니다, 헤르타 씨. 발견하신 걸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부탁한 쪽은 은하열차잖아. 그러니 평범한 수단이 아니더라도 너희가 좀 참아야지 않겠어? 새침해. 어쨌든 난 거울 사호를 통해 기억 도둑의 머릿속을 뒤져서 꽤 많은 걸 얻어냈어. 엠포리어스, 그 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억하는 자들이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더군. 그녀의 의식 속을 검색해보니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 영원의 땅, 거절의 땅, 기억의 정원 소장품. 블랙스완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하군요. 영원의 땅이라는 건 무한 루프의 운명을 뜻하는 거고, 거절의 땅은 아킬라 때문에 못 돌아간다는 그 의미인 것 같고, 소장품은 후리의 소장품 맞지?
외부에선 이 신비로운 엠포리어스에 관한 쓸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으니 내가 가보는 수밖에 없겠어. 더 헤르타가 엠포리오스 안으로 들어온다고? 아니 기억의 정원에 허락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 직접 엠포리어스에 가시려는 겁니까? 그럼 웰트랑 썬데이도 같이 들어오나? 근데 너희처럼 바보같이 내 실체로 가진 않을 거야. 봤으려나? 헤르타 거울들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공간을 점프해 나의 데이터 정신체를 은하 곳곳에 투영할 수 있어. 물론 그 곳곳에는 스타피스 통신 서비스 범위 안에 있는 곳이라는 전제가 붙지. 이건 공동 기술이거든. 그렇군요. 확실히 집순이 기질이 있으시네요. 썬데이. 그 전체가 컴퍼니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열차가 기지국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거야. 자, 성도 좌표를 줘. 그리고 구경이나 하자고. 은하열차 박살났는데. 좋아,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거울들, 이제 너희가 나설 차례야. 헤르타 씨의 업무 과정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학자가 평소에 그토록 느긋하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썬데이 진짜 잘 돌려 말한다. 그 여유로움과 침착함은 저도 좀 배워야겠어요.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수상쩍지? 그나마 지금이 괜찮아진 거야. 썬데이 참나무 가주일 때는 더 수상쩍었어. 그럼 부탁드리죠. 동료는 은하 열차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도움에 대한 보답은 반드시 치르도록 하죠. 웰트. 역시 웰트. 웰트는 정말 예의 바른 젊은이인 것 같네. 헤르타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니? 거울 1호, 좌표를 입력하고 점프는 네가 맡아. 헤르타님, 준비가 끝났어요.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거울 1호는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 거울 2호, 사고 굴절을 준비해. 은하 열차에서 엠포리어스까진 거리가 있으니 날 그쪽으로 발사해야 해. 이번에는 망설이지 말고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그럴게요, 헤르타님. 거울마다 성격이 달라. 개성이 뚜렷해. 거울 3호, 넌 데이터 정신체 생성을 맡아. 공부되려 하죠, 헤르타님.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사용하실 건가요? 드로마스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 헤르타? 좋은 질문이야. 어디 보자. 됐어. 그냥 내 모습으로 할게. 어차피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뭐. 내가 알아. 알겠습니다. 거울 4호, 너는 필요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대기하고 있어. 거울 4호, 심호룩. 네? 전 또 대기 좋아해요? 지루한데. 다음에는 역순으로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데이터 정신체 준비 완료. 사고 굴절, 출력 최대치. 좋아. 거울 1호, 출발하자. 조심히 다녀오세요, 헤르타 씨.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좌표 입력 완료. 공간 점프 준비를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미지의 전체 엠포리어스예요. 공간 점프 카운트다운 5, 4, 3, 2, 1. 발사. 점프 가동. 오, 저기가 엠포리어스야? 특이하게 생기긴 했네. 이래서 헤르타가 엠포리오스에 나온 거구나. 헤르타가 엠포리오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 진짜 상상도 못했네. 거울 2호, 사고 굴절 준비. 날 저기로 보내줘. 네, 프로토콜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좀 빠릿빠릿하게 할 수 없어? 네.
엄청 흔들리네. 이럴 줄 알았으면 거울 2호한테 출력을 좀 낮추라고 할 걸 저 그랬어. 검은 기사 아니야? 정말 장관이군. 여기가 엠포리어스 입구인가? 어디 보자. 어느 쪽으로 가야 하려나? 이게 뭐지? 조각상? 못생겼잖아. 진짜 별로네. 아니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건 뭐지? 음침하게도 생겼네. 음식. 움직이기도 하잖아. 누굴 놀라게 하려고. 아니 설마 지금 헤르타가 보이나? 너희의 그림자를 찾았어. 감히 이 헤르타님을 직접 오게 만들어? 평생 시뮬레이션 우주의 무급 노동자가 될 준비나 하라고. 폼폼 워프 시작해. 도망쳐. 홀로그램이란 가짜뿐이라 건질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나저나 엠포리어스 내부로는 어떻게 들어가지? 죄송합니다만 저는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리고스. 넌 누군데? 예상치 못한 방문이지만 나름 깜짝 선물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안타까운 점이라면 당신에게 걸맞은 대접을 준비하지 못했다. 아 리고스 뭔가 있다니까. 팔도 4개야. 눈도 가려져 있고. 아무리 봐도 캐팔이야. 캐팔이 죽었다는 소리는 없었잖아. 죽어가는 중이라 그랬지. 내 질문에 대답부터 해. 넌 누구지? 전 수많은 신분을 가졌었고 앞으로도 많은 신분을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호칭이 필요하신 거라면 오? 제가 자주 쓰는 가명을 알려드리죠. 캐팔 맞는 거 같은데? 아니 훌인가? 훌이는 아닐 것 같고. 리쿠르고스, 리고스입니다. 리쿠르고스? 리고스. 그래, 리고스. 내가 묻고 싶은 게 고작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쉽게도 제게는 더 이상 설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뭐지? 권한이라고 하는 거 보면 캐팔의 분신은 아니고 캐팔의 하수인 그 정도의 지위인가? 그러니까 캐팔의 허락이 없으면 말도 못하는 거야. 하지만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법이니 최종 프로토콜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가지 정보를 드리죠. 추측하신 대로 여긴 엠포리어스의 입구입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 주시죠. 안타깝지만 엠포리어스는 당신이 건드릴 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얼마나 많이 쌓으셨던 간에 이곳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을 테죠. 근데 엠포리어스가 정말 살아있는 세계는 맞을까? 왜냐면 후리의 소장품이라 그랬으니까 후리가 만들어낸 그런 세상이 아닐까? 엠포리어스는 게임 세계고 후리는 게임 마스터지. 나에 대해 잘 아는 모양이군. 그럼 나한테 네 말대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알겠지?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알았습니다. 파수꾼 일을 오래 했는데도 인간성에 대한 제 계산은 아직 정확한 모양이군요. 당신에게선 아름다운 탐구욕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죠. 이렇게 가정해보자, 리고스. 내 성격이 더러워서 어떻게든 네 뒤에 있는 비밀을 꼭 봐야겠다면 이 제멋대로인 생각을 어떻게 잠재울래? 강제 퇴장. 최종 프로토콜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신을 설득할 수 있는 로직 체인은 총 178,244개입니다. 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리도 알 거 아니야. 언젠가 이 스타레일 자체에 이 스타레일 세계관에 종말이 올 거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스타레일 세계관이랑 비슷한 세상을 하나 만들어서 종말까지 어떻게 되나 시뮬레이션을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황금의 후예들은 큰 틀만큼은 바뀌지 않고 계속 똑같이 무한 루프가 되는 거지. 필터링을 거친 후 제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로직 체인은 3개가 남죠.
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못 뽑은 풀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소린데 이거는 이것대로 조금 절망스러운데?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첫째, 엠포리오스는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완전 봉쇄된 천체입니다. 저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당신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도울 수 없죠. 그건 이유라고 할 게 못 돼. 둘째, 조금 전 암시한 대로 선전포고로서 협력을 강요할 계획이라면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처럼 지식의 시선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죠. 극단적인 상황에서 저희는 서로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겁니다. 오 마이 갓, 나 지금 뭘 들은 거야? 오호라? 진짜 오호라? 어쩐지 대충 둘러봤는데 뒷문이 안 보이더라. 너한테 있는 보안 프로토콜도 스크루룸과 비슷한 정도고. 재밌네. 아마 세 번째 로직 체인도 듣고 싶으시겠죠. 물론이지. 안 들을 이유가 없잖아. 셋째, 어떻게든 절 뚫고 지나갈 방법을 찾으신다 해도 그 행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된다면 시도조차 안 하실 거랍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당신의 긴 인생에서 양심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헤르타는 이 무한 루프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거니까 헤르타가 들어가는 순간 엠포리오스가 파괴된다는 소린가? 허풍쟁이 로봇이네. 고작 그 정도 계산으로 날 이해했다고 떠벌리는 거야? 그럼 나랑 다낭은 왜 들여보내준 거야? 나랑 다낭은 엠포리오스라는 거대한 계획 안에 필요한 존재였던 건가? 그래도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끝까지 들어보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엠포리오스를 둘러싼 제3의 운명의 길과 관련된 일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친구분으로 지금까지 풀어내지 못한 그건 파멸이죠. 우와. 제 경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신다면 당신은 절멸대군의 족쇄를 부술 것이고 그의 분노는 은하를 집어삼킬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모든 에이언즈 총출동을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절멸대군이 왜 나와? 어? 아니 절멸대군 하나 던져주고 끝? 진짜 수많은 떡밥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아낙사 플레이어블이 출시하기도 전에 죽어버린 거는 나 진짜 처음 보고 그리고 도대체 왜 리고스라는 존재가 제일 신비롭네. 지금 미미랑 리고스가 제일 의문이 많은 존재들이야. 지금 다른 황금의 후예들은 내가 대충 추측해서 떡밥이 어느 정도 풀린 것 같긴 한데 리고스는 지식의 영향을 받았어? 게다가 헤르타한테 절멸의 대군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협박을 해. 와우. 다음 버전 언제 줘? 별자리 이제 딱 2개 남았다. 2개. 진짜 앞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간다. 와, 나중에 에이언즈들이 엠포리오스로 들어오면서 다 같이 깽판 치는 거 아니야? 재밌었다, 이번 버전도.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짊어진 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연백과 주사조차도 그녀가 죽은 자를 장식하는 안료에 불과하다. 그녀의 재주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용모를 선사하는 것이고 심지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세상과 단절된 채로 지내며 다양한 기술을 연마한 소녀의 거처는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곳의 손님은 극히 드물었고 도둑과 방직공이 그중 둘이었다. 그동안 소녀는 표본, 닭이, 심지어 베개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마치 생명이 없는 것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예의를 잃지 않기 위해 항상 말과 행동을 연습하고 있죠. 그녀의 설명은 믿기 어려웠다. 대화를 나눌 때의 표정이 너무나도 부드러웠기 때문이다.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그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소문을 냈다. 그녀가 지정한 구역 내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물론 이는 과장된 이야기였다. 전쟁의 유적에서는 오래된 사자의 머리만 발견되었을 뿐이다. 진실입니다. 동상은 이미 파멸 직전이다.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전사들은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끝낸 것은 죽음의 포옹이었습니다. 죽음이 시간에서 벗어나는 방식도 똑같다. 그녀는 모든 인종의 포옹을 전부 불멸의 가슴 속에 간직했다. 그녀가 만든 수많은 작품 중 나비와 꽃은 특별했다. 그것을 불태우면 마치 작가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다. 죽음의 정막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만 선명했다. 그것은 소녀가 몹시 소중히 여기는 선물이었고 소수의 사람만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불태운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녀의 이유는 다소 억지스러웠다. 난 베일에 가려진 운명들을 전부 밝히고 싶어. 시간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사람들의 눈에 죽음은 두렵게만 보여요. 신분을 제외하면 전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금실을 짜낸 자는 소녀의 슬픔을 듣고 그녀에게 방직을 가르치려 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과거의 작품을 거룩한 도시에 남겼다고 한다. 이에 방직공이 말했다. 됐어.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녀의 작품은 시기상조야. 이번 편은 과거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흥분한 표정으로 나무 정원을 뛰어다니며 말했다. 선생님의 몸에 새겨진 주문을 봤어. 백발의 소녀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주문이 바로 일기당천의 비법이겠지. 그 주문은 확실히 희귀했는데 이름하여 건초 운반차 전복 비술이다. 그 당시 학자는 아직 평범한 인간의 몸이었고 죽음에서 생명을 빼앗아 신의 손을 빌려 새로운 몸을 만들지 않았다. 보잘것없는 잔재주들은 모두 그가 원리를 연구하고 만들어낸 기묘한 비술이었다. 이유는 자명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신의 힘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결전의 순간 그는 여전히 건초 운반차 전복 비술을 들고 혼자서 적을 마주했다. 현재 그 잔재주는 위대한 주술로 여겨진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고 어떤 일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만 알고 있다.
사실 그는 신의 기적을 이룬 적도 있다. 진흙으로 만들어낸 골렘은 그의 말없는 하인이었다. 비록 영혼이 없지만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신의 권속에 근접한 정교함을 자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불현듯 생각이 바뀌었다. 조물은 티탄의 업이고 노역은 티탄이 행한 악이지. 신의 악행을 흉내내는데 이성을 쏟아부을 가치는 없어. 골렘들이 전부 폐기할 때 그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귀찮았는지 그저 질문을 농담으로 흘릴 뿐이었다. 잡일은 학생에게 시키는 게 더 편하지. 그는 이 습관은 다른 곳에서 얻은 것으로 어떤 신성 기계를 흉내낸 것이라고 했다. 학자는 사람들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는 종종 인색한 행위로 여겨졌다. 5 질문의 답은 현인이 이 세계의 기원을 파헤치기에 충분해. 그러나 우위는 단지 한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 질문해봐. 이것이 학자의 교활한 점이었다.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답을 5가지 질문 뒤에 숨겨두고 그것을 미끼로 삼아 자신의 지위를 바꿀 가치가 있는지 질문자의 기량을 시험했다. 학자는 법률과 제도를 직시하지 않았고 세월의 흐름과 변화를 경시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물어볼 필요가 있나? 당연히 수업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겠지. 학생의 답은 다소 경박했다. 선생님은 그의 위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세요. 딱딱한 성격의 조교가 드물게 학생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해명했다. 그 자가 너무 오만하여 이를 통해 오로닉스의 위협을 모독하려는 게 아니겠나? 지나가던 현인이 다른 학파의 질책을 전했다. 정원 밖에서 나뭇가지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를 학자가 마음속으로 점수를 평가했으나 정답을 아는 이는 없었다. 산란이는 산들바람이 숲을 쓰다듬었다. 소녀는 자그마한 정원을 둘러보며 손바닥에 축복을 후 하고 날리자 정원이 햇빛을 듬뿍 받은 민들레처럼 부드럽게 빛났다. 이 정원은 너무 작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따뜻하기만 하면 돼요, 클레멘타인 씨. 소녀는 정원을 깨끗이 청소했다. 거룩한 도시 밖 영원한 밤의 땅에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 줄기 빛이 생겼다. 소녀의 의술은 매우 고명했다. 하지만 오늘 특별한 환자 한 명이 찾아왔다. 놀빛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울해 보이는 환자가 고개를 저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린 그저 방황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치료할 수는 있지만 절망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소녀는 왠지 모르게 슬퍼졌다. 클레멘타인 씨, 저랑 같이 뭐 좀 준비해요. 전 이곳이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빨간 머리의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소녀를 붙잡았다. 오랜만이야, 히아킨. 오크마에 놀러 온 거야? 아니면 우리 도움이 필요해? 소녀는 용건을 말했다. 빛이 나는 물건이 필요해요. 배품이어도 괜찮답니다. 7빛깔의 종이봉투, 투명한 유리, 염색된 솜, 딸랑거리는 작은 종. 소녀는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와 정원을 정성스레 장식했다. 가끔 반딧불이가 실수로 정원에 들어오면 소녀는 오히려 기뻐했다. 반딧불이들아, 빛을 가져다줘서 고마워. 다시 이곳을 찾은 환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옥상에는 다채로운 꿈들이 있었고 잔디밭에는 햇살의 달콤함이 있었으며 바람이 불어와도
그저 풍경과 오카리나 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온통 빛으로 가득해. 정말 따뜻한 곳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정원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고 마음이 텅 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정원에 찾아왔다. 소녀는 디저트와 다과를 준비해 모든 방문객의 슬픔과 원한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은 한때 하늘의 태양이라고 불리는 별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사람들은 아킬라가 빛을 가져갔지만 밝은 마음을 남겼다고 했다. 이 행복한 꿈을 비추기 위해. 제나는 에도의 달의 폭설처럼 온기와 여명을 덮어버렸다. 무질서한 파도가 이성의 나무 정원을 휩쓸었고 작은 치유의 비밀 공간도 무정하게 짓밟혀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났다. 멀리 타양에 있던 소녀는 비보를 접했다. 바람은 찰나의 몽롱함을 가져왔고 한순간 흘러내린 눈물도 함께 닦아주었다. 소녀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크마인들은 또다시 여기저기서 잡동사니를 수집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정토를 재건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빛으로 가득 찬 정원이라는 것을.